2시 반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왔어요. 2시 조금 늦었지만 너무 죄송하고요. 강의를 맡게 된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현물 선물도 모른다. 어떻게 모르세요?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전혀 모른다. 지금 그러면 나는 트레이딩 우리 회사에서 구독을 하고 트레이딩 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그러네. 조금. 현물 선물 잠깐만 소개하고 0단계 신발신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주식 같은 거를 하잖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주식 같은 걸 할 때는 보통은 우리는 올라갑니다에만 이제 베팅을 하고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려가는 거에도 우리가 베팅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선물 뭐라고 써있냐면 물건을 먼저 거래한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예상하고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1초 후에 아니면 10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비트코인이 90K가 될 거야 아니면 1%가 오를 거야 라고 예상하고 차트를 보고 오를 거에 미리 올라갈 거에 대한 예비를 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 또 반대로 나는 1초 후에 10초 후에 아니면 10분 후에 비트코인이 1% 떨어질 거야 아니면 10% 떨어질 거야 라고 차트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을 보고 떨어진다의 미래에 시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떨어질 때도 투자할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갈 때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안 해보신 분들은 계속 올라갑니다에만 이제 익숙하게 베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여기 좀 한 달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숏으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떨어진다에 거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롱이 갑자기 L2가 갑자기 S2로 바뀌거나 LL이 갑자기 SS로 바뀌면 그거를 자르고 다시 SS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오르는 거에 가치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자르고 다시 SS로 바뀌면 숏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르고 가만히 계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식을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만 계속 투자를 하다가 이 숏 때문에 이 차트를 구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에 자꾸 제가 익숙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버스 기능도 잘 알고 있고 떨어지는 거에도 다 수익이 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숏이 되게 어색하고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시그널이 바뀌면 얼른 다시 숏으로 걸으셔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숏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롱 숏을 거래를 할 때 연습을 꽤 많이 조금 내가 롱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숏 거는 거에 익숙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물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 게 지금 현실에 와서 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래의 가격은
그 시간이 돼서 그 가격이 되지만 미래의 것들이 내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현물은 지금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현재 가치가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그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보다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지금 사면 바로 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막 줄 수도 있어요. 거래를 하면서 비트코인 한 개를 샀어 내가. 그러면 여기 오늘 구독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든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 언니한테 갑자기 비트코인 0.5개 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샀으면. 근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거고, 선물은 내가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더라도 미래에 비트코인 한 개가 1%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더라도 선물 산 거를 누구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놓고 돈을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거래를 하실 때 거래소에서는 항상 현물로 있을 때만 옮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선물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이게 가끔 안 돼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포지션을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여기서 걸어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떨어질 때도 여기서 걸어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수익, 내려갈 때도 수익,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할 때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두 번 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의 구조가 2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물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요. 보통 5배는 더 5배 더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딱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선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0단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단계는 딱히 많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0단계는 공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빨라야 돼. 이게 문제야. 0단계는 막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뭔가를 거래할 필요는 없어요. 0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리미엄 차트가 아니라 그 스마트 차트를 이용해서 하는 단계의 거래법이거든요. 그 대신 엄청 빨라야 돼요. 시장가로 샀다가 아니 그 1%에서 1%에서 한 1.8% 먹고 나오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또 더 빨라야 되냐면 추세가 정해졌을 때는 진짜 빨라야 돼요. 어젯밤에 혹시 그 GKC랑 바이오가 SSO 왔을 때 2분 만에 수익 난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젯밤에 네. 들어가신 분. 그죠? 들어가셨죠? 근데 2분에서 4분 사이에 수익이 다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저께는 수익 나는데 한참 걸리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0단계로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저번 주에는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차트를 계속 횡보였어요. 계속 횡보다 보니까 캔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빠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수익 나는데 하루 걸리고, 어떨 때는 진짜 하루 반 더 걸리고
그리고 속상하게 하루 반 걸렸는데 갑자기 LL 뜨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추세가 행보일 때는 수익 나기가 그렇게 빨리 끝내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꾸 그거를 깨우치셔야 돼요. 물론 처음 보신 분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은 0단계로 무조건 들어갔다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이렇게 캠프 때 들어갔더니 힘들더라 하면은 이제는 수준이 높아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정해질 때만 들어가면 2분, 3분 이렇게 수익 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타려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0단계를 보시면 자, 진입은 어디서 해요? 0단계는 알람 받고 시그널대로 시작가로 진입해요. 그리고 2절은 반대 시그널을 뜨면 2절이에요. 0단계예요. 0단계 플러스 아니고. 그리고 손절 역시 반대 시그널이에요. 0단계는요 여러분 차트 안 보셔도 돼요. 알람만 보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0단계예요. 그래서 얘는 진입, 익절, 손절. 진입은 시장가 그대로, 익절은 반대 시그널, 손절도 반대 시그널이에요. 0단계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스마트 차트도 가능하지만 프리미엄 차트도 가능해요. 0단계는. L3가 떴어요. L3가 뜨면 0단계는 진입을 L3가 뜨고 해요. 시장 종가로 L3가 뜨고 해요. 익절은 반대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L3가 뜨면 익절은 어디서 해요? 여기 어딘가에 S3가 뜨면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고야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S3가 뜨면 어떻게 해요? 잠깐 익절이었다가 다시 손절될 수도 있죠. 이거를 다 감안하고 감싸고 고뇌에 빠져서 가는 게 0단계.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을 놓치면 안 돼요. 0단계는. 0단계는 시그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모든 시그널이 다 수익을 주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L2 뜨면 무조건 막 10%, 20%, S2까지 될 때까지 수익을 내주진 않아요. 10%, 20% 수익 났다가도 다시 떨어져서 S2가 됐을 때 마이너스 5%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시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아주 길게 가는 L3, S3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마음고생했던 모든 그 트레이딩을 보상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그 한 템포를 놓쳐버리면 0단계는 한 달 장사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0단계를 하잖아요. 내가 0단계를 할 거야 하면 시그널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간 시그널을 S2가 떠서 마이너스가 수익이 났다가 엄청 기뻤어. 근데 막상 S2가 됐더니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슬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그널대로 해야죠. 시그널대로 해서 손절을 했어. 그리고 S2가 떴으니까 뭘로 들어가요 이제? 쭉! 이제 떨어집니다라는 걸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2시간도 안 돼서 다시 L2로 바뀌었어. 그럼 또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L2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S3로 바뀌었어. 그럼 벌써 한 번, 두 번, 3번 마이너스죠.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소질이 없는가 보다. 내가 들어가기만 해 왜 반대로 가? 이러면서 이 차트 진짜 정말 안 맞네. 막 이러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바뀐 4번째 S3가 50%, 60% 주는 진짜 S3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마이너스를 자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번에도 아닌가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물이 여기서 나타났네 하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번 마이너스 났는데 4번째 놓치면 어떡해요? 진짜 한 달 장사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빵 단계는 진짜 명심하시고 한 달 내내 시그널을 진짜 열심히 쫓아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빵 단계 플러스가 있어요. 빵 단계 플러스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요. 왜냐면 계속 안 지켜봐도 되거든. 계속 안 지켜봐도 돼요. 그래서 빵 단계 플러스는 자, 그래서 빵 단계는요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빵 단계 수익률은 40%, 15%, 14%, 40%, 어떨 때 100%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빵 단계를 잘 인내하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수익이 높아요. 저렇게 수익이 높으니까 빵 단계의 매력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빵 단계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빵 단계 플러스는 뭐냐? 빵 단계 플러스는 저렇게까지 수익이 높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1.8, 1.4, 1.8에서 자르니까. 자르는데 조금 차트를 조금 더 잘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1.8에 안 자르고 3%, 4% 이렇게 또 3%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연습을 했더니 빵 단계 플러스의 플러스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 그럼 1.8이 아니라 3%도 갈 수 있고 5%도 갈 수 있고 빵 단계와 빵 단계 플러스 어느 중간쯤으로도 갈 수 있겠죠. 맞죠? 그게 보시면 그래서 빵 단계 플러스는 진입을 어디서 한다고요? 스마트 알람 프리미엄 차트 알람 아니고 스마트 알람 LLSS 시그널에 뜨면 시장가로 진입한다. 고민하지 말고 시장가로 나는 진입한다. 그리고 익절은 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을 주는데 입문반들은 세 가지 코인을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코인이 지캐시 코인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코인, 그 다음에 애니메 코인이에요. 이름도 보면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관련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엄청 뜬 코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캄보디아 사태가 이제 각 개인 그 해킹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을 엄청 이렇게 보이스피싱 하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 종류예요. 그래서 지캐시, 다시 그리고 그 조금 오래된 로즈 이런 애 다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빨리 저무는 잡코인은 또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오래된 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태어난 애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트코인보다 지캐시가 더 비트코인처럼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그리고 바이오 코인은 이름도 바이오잖아요. 의료 관련된 코인이고 애니메 코인은 딱 느낌이 오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다 테마성을 다 갖고 있는 코인이기도 해요. 근데 지캐시는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챗GPT에 지캐시 찾아보면 트레이더에게 가장 적합한 코인 이렇게 뜰 때도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더들은 짧게 짤먹해서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트레이더라고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트레이더들이 빨리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코인이 지캐시 그리고 바이오 애니메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신 게 유민호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익절은 어디서 하냐? 이 세 개를 추천을 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캐시는 1.8, 바이오는 1.4, 애니메는 1.8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바이오가 살짝 무겁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1.4가 되기 전에 자꾸 1%만 갔다가 떨어지고 1%만 갔다 떨어지고 아니면 1.2% 갔다 떨어지고 하면 1.4%까지 끝까지 안 기다리시더라도 1.4%가 아니라 내가 승률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는 1.2%로 약간 수익을 낮춰도 돼요. 근데 그건 자기 융통성이니까. 근데 꼭 1.2로 낮추면 혼자 막 2%, 3% 올라가 속상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마이너스 되는 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수익률 자체를 조금씩
낮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손절은 어디서 해요? 반대 시그널. 진입, 익절, 손절 정해져야 돼요.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입은 잘해요. 진입은 잘하는데 손절이 내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그널이 바뀌어도 손절을 못하고 그리고 수익을 놔도 익절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진입이 있다면 항상 우리는 익절 가격도 있어야 되고 손절도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진입, 익절, 손절을 내 머릿속에 없으면 트레이딩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건 진짜 내가 마이너스로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없이 이렇게 어딘가를 여행을 다녀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목적지가 없이 가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버스를 탔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그 버스가. 그럼 너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익절이랑 손절이 없으면 진입은 했어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 근데 어디를 가야 되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목적지가 없어. 그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산 중턱에 그냥 내리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내리거나 늑대가 엄청 많은 곳에 내리거나 그게 그런 거예요. 손절, 익절이 없는 거는. 그래서 진입이 있으면 익절, 손절이 꼭 내 머릿속에 기준으로 딱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확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우리가 EX를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단계도 시그널을 끝까지 쫓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들어가기만 하면 다 수익인가요? 아니죠. 10번 중에 2번 내지 1번은 애매우기면서 수익을 내주고요. 2번 정도는 또 마이너스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했는데 내가 오늘 구독을 했어요. 우리 저번 주에 구독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번 주에 구독을 해서 했는데 빵단계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4번이 다 마이너스 난 거예요. 저랑 같이 했는데 저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행보여가지고 막 여기서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릴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왜냐면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4번이나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신이 이만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언니가 진짜 돈 벌게 해준다더니 뭐 도대체 4번이나 마이너스 나게 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2주 정도, 일주일 한 10일 정도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거의 수익인 거예요. 거의 다 수익이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번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 4번 연속 마이너스가 나서 더 이상 나는 이거 못하겠어 하고 그만둬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수익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재수없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똥손인가 봐요. 이러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도 이렇게 뿜뿜하잖아요. 그리고 사는 것도 막 재밌잖아요. 근데 트레이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트레이딩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즐겁게 통화하는 친구랑 전화 통화도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4번 마이너스 났으면 4번 다시 수익을 내야죠. 그래야지 다시 내가 행복한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도 한참 시간이 지나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도 별로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쯤 되면 아 나도 좀 고수가 됐나? 이러면서 자만짝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3-4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9월달이라 그러면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속해서 통계를 내셔야 돼요.
그 통계를 내시면 내가 이 디켓이라는 코인이 진짜 윤민호 대표님이 말했던 것처럼 30% 수익은 주네. 그 바이오 코인도 30%는 수익을 주네. 100%가 아니잖아요. 30%는 코인의 수익은 주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막 그렇잖아요. 1.8, 1.2, 1.4 수익을 내다가 마이너스는 7%, 마이너스 10% 나면 내가 10번 했던 그 수익이 싹 사라지고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 근데 한 달 내내 쭉 해봤더니 자, 다 계산해도 30%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있으면 300만 원은 나한테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인은 한 가지 하지 않죠. 세 가지를 하잖아요. 세 가지가 통틀어 평균적으로 30% 수익을 주니까 90% 수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가 1,000만 원이지만 100%까지는 안 돼도 한 700, 800은 내가 가끔 얘를 놓쳐도 50% 수익이어도 500은 벌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한 달 통계치를 쫙 뽑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도 안 무섭고 안 짜증나요. 진짜. 근데 내가 통계를 안 뽑죠. 내가 스스로 윤민호 대표님이 낸 통계 보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내가 거래한 거를 통계를 내야지만 마이너스가 나는 게 더 이상 안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봐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직접.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 수익이고 3번 마이너스 나는 걸 내가 알아야지만 10번 중에 한 번쯤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면 S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L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현물은 숏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LL에 들어가니까 현물은 또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시 같은 경우에는 1.8%가 아니라 0.9%에 나오셔야 돼요. 명단계 플러스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7%, 애니메는 0.9%에는 나오셔야지만 우리랑 똑같이 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통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꼭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이너스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거는 지켓이 똑같이 쭉 나온 거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SS가 떴어요. SS가 뜨면 그냥 여기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SS가 떴어요. 고야 라인 아래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얘도 똑같죠? SS가 뜨고 시장가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바이오도 똑같이. 그래서 저런 모양을 찾아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명단계 플러스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진입, 익절, 손절은 항상 머리에 두고. 자, 그러면 추천 코인이 아니면 지금 지켓이 바이오 애니메는 우리가 입문자들이 하기에 되게 쉬운 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추천 코인이 아닌 코인들은 그러면 0단계 플러스 하면 안 될까요? 되죠. 그것도 당연히 되죠. 근데 움직임이 약간 둔해요. 특히 시총이 높은 코인들은 움직임이 많이 둔해요. 그래서 1.4, 1.8보다는 1.2 정도의 수익률을 익절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 세 개의 선이 있잖아요. 이게 주황색, 흰색, 초록색이 있어요. 딱 0단계 플러스는 이게 무슨 선인지도 사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 세 개의 선이 갑자기 동시에 같이 올라갈 때 뜨는 LL은 수익을 진짜 많이 줘요. 아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줘요. 빨리. 4시간, 4분 만에, 2분 만에 수익을 내요. 어제 바이오랑 지켓이가 2분에서 4분 정도의 수익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3개 다가 쭉 빠졌죠. 저만 빠졌나요? 아니죠? 쭉 빠졌기 때문에 금방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비트가 먼저 빠졌고 탑10이 먼저 빠졌고 바이오 GPC는 조금 이따 빠졌어요. 그러면 벌써 추세가 빠지고 있다는 추세를 우리가 감지를 했잖아요. 그때 뜨는 SS들은 얼른 들어가서 망설이지 말고 그때는 진짜 시장가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시장가로 안 들어가고 그 앞캔들의 절반이나 아니면 조금 눌렸다고 올라갈 때 SS가 뜨고 캔들 밑으로 잠깐 내려왔다고 올라가는 3분의 1 정도에 다시 분할 매수를 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행보 때 어제처럼 엄청 빠르게 움직일 때는 시장가로 바로 들어가시면 진짜 수익이 빨리 나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C바진 LL 구간이랑 C바진 롱 구간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성격 급한 애들은 벌써 고야 라인은 이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얘는 훨씬 더 빨리 저항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LL도 들어가시고 고야 라인에 있는 애들도 L2 금방 뜬 애들도 들어가셔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얘는 반대겠죠. 세 개의 선들이 갑자기 동시에 다 내려가요. 아니면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이 두 개의 선만, 초록색이랑 주황색만 갑자기 쭉 내려가요.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스마트 차트 라인도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쭉 내려갈 때 SS나 C바진 숏 구간을 얼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진짜 빨리 나거든요. 요럴 때만 아니면 LLSS 수익이 진짜 잘 나게 돼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입은 어떻게 하냐, 얘는 시장가로 들어가셔도 되고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 아니면 긴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 캔들의 절반 가격에다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LL을 딱 떴는데 내가 놓쳤어. LL이 떴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고야 라인 위에서 뜬 LL이라면 고야 라인을 안 깼으면 고야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요. 충분히. 그래서 지지 저항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L이 떴어요. LL이 뜨고 아발란체라는 코인을 제가 들어갔어요. LL 여기 저 이럴 때 우리 속상하잖아요. SS가 떠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만큼 수익이 나긴 났어요. 나긴 나고 바로 다음 시간에 LL이 뜬 거예요. 이럴 때가 속상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리버스해서 얼른 갈아타야 된다. 아니면 에이시하고 여기서 딱 멈추면 이거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때는 마지막 시그널이 진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놓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만큼 수익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2.85% 정도면은 이거 진짜 순식간에 2.85%가 된 거거든요. 이랬다는 거는 이때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선 3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선 3개가 얘 먼저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어요. 얘는 떨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다음 타임에 얘가 더 많이 올라갈 거를 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막 성견지명이 있어 보이세요? 도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보시면은 L이 68개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L이 8개고 S는 빵개야. 그렇다는 건 이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더 올라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오는 이때 오는 LL은 아싸고 들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죠. 수익이 1.8%가 아니라 순식간에 1.8 룰로 가기 전에 벌써 이만큼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쭉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다 올라가니까 여기도 LL이 떴고 바로 여기서 LL이 뜨고 여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인 차트 시그널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라인 차트 시그널이. 근데 라인 차트 시그널이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차트 시그널을 안 보고 내가 추세를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트만 계속 보면 안 되고 저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추세, 그 추세대로 하시면은 마이너스 날 일이 진짜 많이 줄어들거든요. 100%는 아니니까. 자, 똑같죠? 보시면 자, 얘네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요만큼 움직이는 애들이 갑자기 여기서 RSI 주황색이 보통 애들보다 2배나 길게 움직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많은 코인들이 갑자기 L로 다 바뀌었다. 엄청 빨리 L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늘을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LL이 뜨고 고야라인 밑에 있다 하더라도 LL이 뜨고 시장가로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예비 시그널에 들어가시면 안 되지만 예비 시그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네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왜 들어갔냐면 여기 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들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 밑에 있었으면 저는 안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뚫고 내려오기가 얘는 더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온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자기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갑자기. 다른 애들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스마트 차트 시그널이 급등을 했어. LL이 엄청 많이 떴다는 얘기인 거죠. 코인들이 다 LL 떴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스마트 차트 시그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추세가 진짜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롱으로. 다른 애들보다. 원래는 RSI가 먼저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 전에 LL이 먼저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조금 더 가감하게 시장이 롱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추세를 보고 제가 LL이 뜨자마자 아싸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죠. 그리고 LL 뜨자마자 고야를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서 60선 위에 있고 그러면 얘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죠. 이게 막 선들을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돼요. 막 7선, 60선, 막 이동평균선 엄청 이동평균선 종류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거 일일이 다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아이들이 없으면 수익이 쉽게 나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얘랑 공간의 사이가 있으면 요 정도는 나는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막고 있는 내가 들어갈 캔들이 막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금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켓이라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팀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같이를 하는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하루에 해봤자 5번, 6번 정도밖에 안 해요. 어떨 때는 2번, 3번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때는 이제 다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트레이딩만 하려고 ES 차트 구독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 이제 트레이딩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재밌고 진짜 행복했어요. 트레이딩 하는 게. 그리고 수익도 나니까 더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노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싫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제 직업이 그 반영구 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반영구 배울 때 진짜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막 새벽 4시,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몇 달을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재밌는 일이 이제 노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아까 그거 보셨죠? 이거 아이고 이런 거 저 거래할 때마다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톡방에 올려줘요. 왜냐하면 순간을 잡아서 올려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아 이때 이런 모습일 때는 수익이 잘 나는구나 눈에 익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데리고 오신 다른 분들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행복하지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가끔 한 번씩 하고 싶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씩씩거리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계속 수익이 나잖아요. 마이너스가 안 나요. 지캐시는 이때 특히. 그리고 저는 이만큼 더 차트를 볼 줄 알잖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오래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지캐시 대박인데 그 다음 주부터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12월 18일 날 SS가 떴어요. 00시 36분에 떴는데 45분에 끝났어. 10분도 안 돼가지고 2.61%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때는 추세가 꺾였네, 숏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시 5분에 시작해서 1시 50분에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생각보다. 근데 1.2, 1.8을 진짜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랐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엄청 빨리 끝나는 애들도 있어요. 10분, 20분에 끝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여기 보세요. 15시 10분에 들어갔는데 30일 날 31일 아침 7시 39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행보는 욕 나옴. 진짜 욕 나와요. 그래서 행보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행보라고 저는 안 들어가고 딴 우리 팀들은 다 들어간 다음에 행보여서 저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얄밉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다가 이때는 우리가 결정을 진짜 잘했어요. 얘가 SS가 떴는데 마이너스가 깨났었어요. 깨났었는데 데드크로스였던 거였거든요. 데드크로스가 진짜 노란색 그 스마트 라인 선이 고야 라인 위로 올라가면 데드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됐는데도 얘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도 데드크로스를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는데 수익 나는 건 진짜 몇 분 안 걸렸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 있었던 거고 1월 9일날 LL 뜨고 한 30분 정도 걸렸네요. 2.1 수익 먹고 나왔어요. 18일부터 1월 9일까지 지캐시는 25.83% 수익을 저한테 안겨줬고 자 바이오는 생각보다 이때 한 번, 두 번이나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연말이잖아요. 1년 중에 12월 24일부터 1월 5일까지가 거래량이 제일 없어요. 1년 중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연말이 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연초가 돼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연초가 돼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누가 조금만 사면 가격이 훅 올라가고 누가 조금만 팔면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LLSS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씩 금방금방 바뀌니까. 그때 연말이었거든요. 이때 바이오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다 수익이 났는데 요때는 후회했어요. 0.75. 그런데 안 잘랐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그냥 몇 번 저항을 못 깨다가 이게 조금 알면 손해인 게 이 부분도 있어요. 저항을 3번이나 두들겼는데 얘가 못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랐어요. 잘랐더니 확 올라가가지고 우리 팀들은 수익이 났는데 저만 마이너스로 끝났던 슬픔. 그리고 쭉 다 수익이었는데 이때 마이너스가 났죠. 여기 또 있죠. 행복 역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썼냐면은 이거를 어쨌든 보여줄 거 아니에요. 행보 때는 어렵다.
오버도 힘들고 빵 단계도 힘들고 빵 단계 플러스도 힘들다. 근데 보통 행보는 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행보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누가 행보에 들어가요? 추세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진짜 자살행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행보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17일부터 5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동안 저는 5.94% 수익을 바이오로 낸 거예요. 그래도 5%면은 뭐 그냥 저 이때 빨간 날이잖아요. 거의 빨간 날에 5%면은 노는이 5% 벌었다가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개수 진짜 많죠. LLSS, GCC, 바이오, ENA 이때 잠깐 로즈랑 ENA가 추천 코인으로 들어왔었어요. 잠깐. 근데 없어졌어요. 잘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이때 이 친구가 이만큼 해가지고 수익률이 75.71%. 이 친구가 누구게요? 이 친구 저 친구예요. 그 아이여가지고 엄청 얼굴 빨개서 그걸 보는 저는 즐거워. 저 친구예요. 저 친구가 이렇게 저랑 같이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냈더니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75.71%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끔 생기는 이 마이너스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덜 받아요. 아예 안 받진 않아요. 좀 덜 받아요. 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음에 또 수익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통계를 안 내놓고 내가 이런 거래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번 할 때마다 수익을 줘도 스트레스, 수익을 안 줘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내 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할 거면 그 트레이딩 방법으로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만의 방법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기만의 방법이 어딨어? 빵단계 플러스에 자기만의 방법이 어딨어요? 그냥 그거는 진입, 입절, 손절 똑같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마음 편해지는 방법은 있죠. 그게 통계예요. 자기 거래의 자기 통계.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쌤들은. 그리고 얘는 이분은 이제 H라는 분인데 우리 팀에 이제 있어요. 혜연 씨라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이분은 1월 19일부터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했을 때 통계가 54.4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있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있었으면 750만 원을 수익을 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통계, 제가 잔소리 같지만 자기만의 통계 거래가 있으면은 마이너스도 덜 스트레스 받고 수익도 당연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EX 차트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남들한테 전달하기도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이런 통계도 없고 내 트레이딩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케팅 할 때 마케팅 하면 이렇게 좀 고급진 말로 하고 싶지만 고급진 말 생각이 안 나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마케팅하면 수입이 주급도 많이 들어오고 월급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내가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주급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전달해요? 그거 받은 내 스폰서 말 아니죠. 그거 받으신 걸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그죠? 계속 보다 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나도 그들처럼 받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간에 내가 보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준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바젠 오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바젠 오거는 솔직히 그 빵 단계 플러스가 나오기 전에는 시바젠 오거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빵 단계 플러스는 되게 긴장을 해야 돼요.
시그널이 오자마자 시장가로 사야 되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시바지 로고는 마음이 좀 느긋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빵빵게 플러스에 사람들이 우리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 쉽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시바지 로고가 진짜 편했네 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시바지 로고를 이렇게 잘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추세를 진짜 보게 돼요. 시장 전체 추세를. 라인 차트를 더 열심히 보게 되고 이 다음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계속 보게 돼요. 뭘로 보게 돼요?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으로. 내가 LLSS 시그널만 뜨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L3가 뜨고 어디서 사요? 시바지 로고는? 고야 라인. L3가 뜨고 고야 라인에 오면 사잖아요. 그럼 고야 라인에 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추세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야 기울기가 이렇게 꺾였네. 45도 각도로.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가 롱 추세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시바지 노고를 하시려면 시바지 노고를 잘 하시는 분들은 LLSS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시바지 노고의 이 고야 라인이 뭐예요? 강력한 지지 저항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9년 동안 열심히 거래를 해본 결과 모든 캔들들이 가장 많이 왔다가 부딪혔다 올라가고 부딪혔다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LL이 여기 밑에 떴을 때보다 여기 위에 LL이 떴을 때 훨씬 더 잘 올라가겠네. 그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시바지 노고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면 트레이딩이 진짜 쉬워져요. 편안해지고. LLSS만 팍팍 들어가면 그냥 뭔지 계속 모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뭘 배운 거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뭐 자꾸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 시바지 노고를 딱 배우면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위에 LL이 떴거나 그 위에 SS가 떴거나 또 L3가 떴는데 여기에서 LL 떴다. 그러면 진짜 아싸거든요. 아싸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 현동아 아이언님 있잖아요. 현동아 아이언님이 빵단계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빵단계를 엄청 잘하시는 이유도 고야라인 기울기를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L3가 뜨고 LL이 뜨면 현동아 아이언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래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라고 3,3번방에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L3가 뜨고 RSI 1이 뜨고 여기 LL이 떴어. 그럼 우리는 못 먹어도 아싸고예요. SS는 반대겠죠. 자 여기에서 SS가 떴어요. 여기에서 SS 뜨고 S2가 떴잖아요. SS가 뜨고 S2가 떴어요. 그러면은 내려간다는 스마트 차트에서 내려간다. 프리미엄 차트에서 내려간다. 그리고 RSI까지 내려간다. 그럼 뭐예요? 걔는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싸 여기는 못 먹어도 고 SS 진짜 땡큐 SS 2분에서 4분 만에 수익 나는 SS. 왜냐하면 고야 기울기가 확 꺾였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게 시바지 노고예요. 그래서 시바지 노고를 하는데 시바지 노고도 똑같아요. 진이, 익절, 손절이 아주 정확하게 내 머리에 있어야 돼요. 진입은 어디서 해요? 그냥 고야 라인 아니고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 넥스트 차트가 생기면 깜빡이는 고야 라인. 그리고 익절은 1.2에서 시장에 따라서 2% 정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절은 시그널 반대 1단계 하시는 분들은 진입은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 익절은 1.2에서 2%, 손절은 시그널 반대예요. 근데 1단계가 아니신 분들은 시그널 변경 시에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 5가지가 나타날 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진입, 익절, 손절이 내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항상 박혀 있어야 돼요.
나이를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진위, 윗절, 손절은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피 같은 돈이 안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근데 목적은 뭐래요? 목적은 고야 라인에서 1.2에서 2% 수익 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손절 연습, 변동 시그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차트에서는 변동 시그널이 없죠. 그냥 LL이 딱 뜨면 근데 LL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L3가 뜨고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L3가 뜨고 중간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엄청 들어왔다가 갑자기 훅 빠져버리면 우리 고야가 계산도 하기 전에 다시 매수세가 확 빠져버리면 당연히 다시 S2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 시그널이 다시 L3가 없어지고 원래 S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동 시그널 연습도 하자. 그리고 손절하면서 시그널이 바뀌는 전조 증상을 익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익이 잘 나는 시바지노고가 되고 이렇지 않을 때는 수익이 잘 안 나는 시바지노고가 되겠네. 그럼 수익이 잘 나는 시바지노고는 고야 라인 기울기에서 고야에 맞았을 때, 그러면 수익이 잘 안 나는 시바지노고는 뭐예요? 반대죠. 기울기가 없이 횡보일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LL도 SS도 기울기가 없을 때는 잘 안 나요. 그리고 LLS는 조금 다르긴 한데 LLS는 기울기가 생기기 전에 뜨는 경향도 더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1단계 시바지노고는 기울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빵단계 매매일지 쓰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단계는 여기 보시면은 빵단계가 보시면 진입은 스마트 알람 LLS 시장가잖아요. 그리고 입절은 1.8, 1.4, 1.8이고 손절은 반대 시그널이에요. 근데 우리 팀에 그분이 매매일지를 보냈는데 그분 맨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감정 진입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감정 손절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매일지를 딱 봤는데 찐 감정 진입, 감정 손절이네요. 이거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 지금 SS가 여기서 떴어요. 그죠? SS가 여기서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걸 놓쳤다 보니까는 여기 와가지고 왠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여기서 들어갔어.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 어떻게 해? 손절. 그러고 근데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진입을 하면 좋겠네 했더니 여기서 또 갑자기 내려갈 때 올라가니까 또 손절. 지금 여기 딱 두 캔들에서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다 손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그걸 쓴 거예요. 자, 놓쳤으면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다음 시그널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얘가 고야 라인에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캔들 2개에 들어갔다가 3번이나 손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빵 단계도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 시바지노고도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진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되잖아요. 시그널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벌써 기준 없는데 들어간 걸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막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손절 그 말이 정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급하게 올라간 알트는 급하게 빠지는 경우 많아요.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첫 번째 롱은 여기서 들어가서 그래도 LA 뜨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을 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고양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먹었다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또 들어간 거야. 또 들어가서 손절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롱은 좀 위험했어요. 당연하죠. 여기 이만큼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서 이만큼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들어갔으니까 완전 고점이죠. 고점에서 롱을 또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급격하게 장대 양봉 샀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자 고야 라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요?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푹 파니까 어떻게 쭉 빠져. 그죠? 그래서 한번 수익이 났으면 기다렸다가 얘가 고야 라인에 왔을 때 다시 들어가시던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수익 나면 다음 시즌을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자 LL에서 먹고 SS에서 바로 먹고 두 번 먹을 거를 요 시간에 한 번 마이너스가 났잖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빵 단계 플러스도 마이너스가 날 때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빵 단계 플러스는 매매일지 쓸 게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매매일지를 받아보니까 빵 단계 플러스도 매매일지를 쓰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너무 래퍼 같았죠. 제 꿈이 래퍼였는데 말을 너무 더듬어가지고 근데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딴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진입, 익절, 손절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트레이딩의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나만의 트레이딩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진짜 수익이 얼마나 났고 마이너스가 얼마나 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가시고 시바진 오버는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들어가야 된다. 행보는 절대로 안 된다. 항상 그거 명심하시고 수익을 진짜 잘 내셔가지고 부자 되시고 마케팅도 진짜 잘 하셔가지고 많이 우리 하이레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